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솔씨의 나이 강지연 차장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 시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가스시설 시공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각각 업종에 따라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다르고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도 다릅니다. 오늘은 그 기준들을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우선 가스 1종의 업무 범위는 쉽게 생각해서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스에 관련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시공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특히나 가스시설 시공업 같은 경우는 경미한 공사업이라는 범위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시공이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가능하고요. 1종은 가스 관련 부대되는 모든 시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2종 같은 부분은 3종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과 지금 내용에 보여지는 이런 공사들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돼요. 빠르게 3종의 업무 내용도 알아볼게요. 3종은 가장 하위의 내용이다 보니까 공사 예정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이제 온수 보일러라든지 온수기 이런 간단한 설치 공사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업무 범위는 우선 여기까지 알아볼게요. 지금 다음부터 알아볼 건 1종, 2종, 3종 각각 등록 기준들을 알아볼 거예요. 이러한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록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시거든요. 자본금 기준,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이런 기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스 1종의 자본금을 알아볼게요. 가스 2종과 3종은 자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스 2, 3종은 생략을 할 거고요. 상위 면허인 가스 1종에만 자본금이 있어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 이상 필요하고요. 우리 회사가 가스시설 시공업 1종 면허를 내는데 자본금 기준이 적격하다라는 걸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서류, 그리고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와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해요. 이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회사 재무제표에 실질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실질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실질 자본금을 충족받는 건 이제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용무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됐고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고 다른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은 1억 5천 이상의 법인이 되고 1억 5천의 예금이 30일 이상 유지되셔야 돼요. 그래서 31일째 되는 날 이 기업진단 보고서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제가 FM대로 얘기를 해드린 거고 회사의 이제 재무상태, 그 다음에 결손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예금이 1억 5천 이상이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회사가 자본금 기준이 적격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피드백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해솔씨의 나이로 전화 주시면 정확하게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준은 공제조합 예치에 관련된 거예요. 공제조합은 아까 자본금이 1종에만 있다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본금이 있는 1종에만 해당이 되고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치를 하는 게 아닌 항시 예치를 하셔야 돼요. 항시 예치가 되셔야 되고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2년 뒤에 대출이 가능해요. 그때 자금 사용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전엔 예금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출자금은 이제 국가에서 정한 최대 출자금은 51자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은 이제 우리 회사가 51자를 예치할지 46자를 예치할지 41자를 예치할지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져요. 회사의 기술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기술, 이제 신기술 능력이나 특별 공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배정받는 출자금이 달라지고요. 이것도 저희 해소로한테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출자금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이 서류도 접수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기준 알아볼게요. 우선은 이제 가스시설 시공업 1종, 2종, 3종 모두 기술 능력을 알아볼 거고요. 우선은 1종 알아볼게요. 1종 같은 경우는 총 3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각각 한 명씩 모두 있으셔야 돼요. 뭐 다른 2호나 3호에 해당하는 기술자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이 요건에만 충족이 되시면 되는 건데 1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스 관련 산업기사 이상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력이 5년 있어야 돼요. 이 경력 5년이 가장 베스트는 기술인협회의 경력이 5년이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도 많아요. 그럴 경우는 안전관리자 경력 아니면 가스 면허나 난방 면허가 있었던 곳에서의 경력들, 이러한 경력들이 5년이 나와야 돼서 경력증명서가 있거나 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입증 서류가 제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른 그 경력증명서, 뭐 재직증명서 이런 형태로 경력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인협회 경력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무관과 미리 협의가 필요하고 어떤 경력까지 인정해 줄지 이런 것들도 정확한 체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술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중 취업이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업자 보유한 경우, 이 경우도 모두 인정이 안 되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기술자 등록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많이 질문 주시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가져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1인 1자격만 인정되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럼 2종의 기술 능력은 알아볼게요. 가스 2종의 기술 능력은 저희가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난해해요. 왜 난해하냐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항상 이렇게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인정이 돼요.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성교육 이수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양성교육 이수 후에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 시험에 합격하셔야 이수증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양성교육 이수증이 운전면허증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 서류는 아까 1종과 동일해요. 2종 취업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 인정, 필요 서류들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3종의 기술 능력 알아볼게요. 3종은 2종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난방 면허의 기술자로 등록되는 사람도 인정이 되고 여기도 양성교육 이수한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인정된다는 거,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 항목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 내용을 자세히 봐주시면 돼요. 증명되는 서류들도 1, 2, 3종 모두 동일합니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 자격증이 해당 업종에 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난해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도 언제든지 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럼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 2, 3종은 장비가 있는 업종이에요. 이 장비들이 항상 업종에 맞게 다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장비들은 자기 소유여야 합니다. 소유. 임대 리스 안 돼요. 이거 명심해 주셔야 돼요. 간혹 내가 빌리면 안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빌린 장비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1, 2, 3종에 있는 장비 모두 비싼 장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매하셔야 되고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된다. 이래도 장비로 인정이 안 되니까 작동 가능한 장비여야 한다는 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접수할 때 제출되는 서류는 사진이나 장비 보유 증명서, 이건 회사에서 직접 만드시는 서류예요. 그리고 장비를 구입했다는 세금 계산서, 매입 계약서 이런 것들 꼭 필요로 하니까 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스 1, 2, 3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셔야 돼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임대한 사무실도 괜찮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정말 이제 간혹 주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농업용, 어업용 이런 건축법상 용도를 가진 곳은 사무실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임대차 계약이 지난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모두 제출이 되어야 되니까요. 꼭 참고해 주세요. 가스시설 시공업의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에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접수하고 나서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이에요. 이거는 영업일 기준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법정 처리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이 기간 동안 담당 주무관이나 실무관이 하는 일은 서류에 검토를 해요. 이 사람이 면허를 내는데 낸 서류가 건설업 면허의 등록 기준에 다 충족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임원의 결격 사유를 조회해요. 이제 건설업에 등록되는 등기 임원들이나 뭐 사내 이사분들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대표님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업 면허에 내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세 번째 사무실과 장비가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존재하는지 우리가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지 보기 위해서 실사가 나와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면허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면허가 나오고 나서 찾으러 갈 때는 이제 국민주택 채권 1종이나 등록면허세 몇 번 영수증이 내면 면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스시설 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을 알아봤어요. 1, 2, 3종이 있다라는 거, 1, 2, 3종에 따라 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업종별로 궁금한 부분,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언제든지 해솔 C&I로 전화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들이 언제나 회사를 위한 상담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더더욱 감사드려요.